AWS 클라우드 시작하기, 가입부터 로그인까지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초급 개발자를 위한 실전 가이드로 프리티어 활용 전략까지 담았습니다. 오늘 학습할 내용입니다. AWS 클라우드의 정의와 특징, 계정 가입 프로세스, 루트 사용자와 IAM 사용자의 차이, 콘솔 첫 로그인 방법, 리전 선택의 중요성, 그리고 프리티어 활용 전략까지 총 6가지 주제를 다룹니다. AWS 클라우드란 무엇일까요? AWS는 제공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입니다. 필요한 만큼만 전기를 사용하고 요금을 내듯이 서버와 저장 공간을 필요한 만큼만 빌려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직접 서버를 구매하고 관리하는 부담 없이 인터넷을 통해 컴퓨팅 자원을 사용할 수 있죠. 초기 투자 비용이 거의 없고 탄력적으로 확장 가능하며 전 세계 어디서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왜 클라우드가 필요할까요? 과거에는 서버를 직접 구매해야 했습니다. 서버 한 대에 수백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이 들었죠. 더 큰 문제는 서버실을 만들고 냉각 시스템을 갖추고 24시간 관리할 인력을 고용해야 한 점입니다. 트래픽 예측도 큰 고민거리였습니다. 평소에는 사용자가 적다가 이벤트 때만 폭증하는 서비스라면 최대 트래픽에 맞춰 서버를 준비하면 평소에는 낭비가 되고 평균에 맞추면 이벤트 때 서비스가 다운됩니다.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WS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가 등장했습니다. 주요 AWS 서비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EC2는 Elastic Compute Cloud의 약자로 가상 서버 서비스입니다. 리눅스든 윈도우든 원하는 운영체제를 선택하고 CPU와 메모리 사양도 자유롭게 고를 수 있습니다. 둘째, S3는 Simple Storage Service로 파일 저장 서비스입니다. 사용자가 업로드한 사진, 동영상, 문서 등을 저장할 수 있으며 용량 제한이 거의 없습니다. 셋째, RDS는 Relational Database Service로 관리형 데이터베이스입니다. MySQL이나 PostgreSQL 같은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설치하고 관리할 필요 없이 AWS가 백업과 업데이트를 자동으로 처리해 줍니다. AWS SDK를 사용한 간단한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AWS SDK 라이브러리를 불러옵니다. 그 다음 S3 객체를 생성하면서 서울 리전 앱 Northeast 2를 지정하고 환경 변수에서 액세스 키와 시크릿 키를 가져와 자격 증명을 설정합니다. 마지막으로 list buckets 메서드를 호출하면 내 계정의 모든 S3 버킷 목록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에러가 발생하면 에러 메시지를 출력하고 성공하면 버킷 목록을 출력합니다. 이처럼 코드 몇 줄이면 클라우드 자원에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AWS 계정 가입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가입 과정은 크게 5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기본 정보 입력으로 이메일 주소와 AWS 계정 이름을 입력합니다. 이메일은 루트 사용자의 아이디가 되므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연락처 정보 입력으로 개인 계정인지 회사 계정인지 선택하고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세 번째는 결제 정보 등록으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등록합니다. 네 번째는 휴대폰 번호 인증으로 AWS에서 전화가 걸려오면 화면에 4자리 숫자를 입력합니다. 마지막은 지원 플랜 선택으로 초보자는 무료인 기본 지원 플랜을 선택하면 됩니다. 신용카드 등록이 필요한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입만 하는데 왜 카드를 등록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십니다. AWS는 가입 자체는 무료이지만 사용한 서비스에서는 과금됩니다. 신용카드를 등록하는 이유는 2가지입니다. 첫째, 본인 확인을 위해서입니다. 한 사람이 여러 계정을 무한정 만드는 것을 방지하죠. 둘째, 실제 서비스를 사용했을 때 요금을 청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카드를 등록하면 $1 정도가 임시로 승인되었다가 곧 취소됩니다.
이것은 카드가 유효한지 확인하는 과정일 뿐, 실제 결제는 아니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입 직후 반드시 설정해야 할 비용 알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코드는 클라우드워치 서비스를 사용해서 예상 비용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알림을 받도록 설정합니다. 먼저 클라우드워치 객체를 생성해 USD, 버지니아 리전을 지정합니다. 비용 관련 서비스는 버지니안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알람 파라미터를 설정합니다. 알람 이름은 빌링 알람으로 하고 비교 연산자는 임계값 초과로 설정합니다. 매트릭은 estimated charges로 예상 비용을 의미하며 임계값은 $10로 설정했습니다. 주기는 8일 400초, 즉 하루 단위로 체크합니다. 이렇게 설정하면 이번 달 예상 비용이 $10를 넘는 순간 이메일로 알림이 옵니다. 루트 사용자의 위험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루트 사용자는 AWS 계정의 CEO와 같습니다. 계정을 만들 때 입력한 이메일로 로그인하는 사용자가 바로 루트 사용자입니다. 이 사용자는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버를 만들고 삭제하고 다른 사용자를 관리하고 심지어 계정 자체를 폐쇄할 수도 있습니다. 요금 청구 정보에도 접근할 수 있죠. 이렇게 강력한 권한을 가진 계정으로 매일 작업하면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첫째, 실수의 위험이 큽니다. 실수로 중요한 데이터베이스를 삭제하거나 전체 서비스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 보안 위험이 있습니다. 만약 루트 계정의 비밀번호가 유출되면 해커가 계정의 모든 것을 장악할 수 있습니다. IAM 사용자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이런 위험을 막기 위해 IAM 사용자를 사용합니다. IAM은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의 약자로 루트 사용자가 만드는 일반 사용자입니다. 각 IAM 사용자에게는 필요한 만큼만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발자에게는 EC2와 S3만 사용할 수 있게 하고 회계 담당자에게는 비용 조회만 할 수 있게 설정합니다. 이를 최소 권한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권한만 부여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실수나 보안 침해가 발생해도 피해 범위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루트 계정은 MFA 다중 인증을 걸어두고 비밀번호를 안전한 곳에 보관한 후 앞으로는 거의 쓸 일이 없습니다. AWS CLI를 사용해서 IAM 사용자를 만드는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child process 모듈의 access 함수를 불러옵니다. 첫 번째 명령은 create user로 developer kim이라는 IAM 사용자를 생성합니다. 에러가 발생하면 에러 메시지를 출력하고 성공하면 사용자 생성 완료 메시지를 출력합니다. 그 다음 attach user policy 명령으로 정책을 연결합니다. AMSOHU flexes 정책의 ARN을 변수에 저장하고 이 정책을 developer kim 사용자에게 연결합니다. 이렇게 하면 콘솔에서 클릭하는 것과 동일한 작업을 코드로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권한 부여가 완료되면 완료 메시지를 출력합니다. IAM 그룹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실무에서는 여러 명의 개발자가 함께 일합니다. 각자에게 IAM 사용자를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누가 어떤 작업을 했는지 추적할 수 있죠. 또한 IAM 그룹을 활용하면 더 편리합니다. 예를 들어 developers라는 그룹을 만들고 개발자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그룹에 연결합니다. 그 다음 개발자들을 이 그룹에 추가하면 자동으로 권한을 상속받습니다. 새로운 개발자가 입사할 때마다 일일이 권한을 설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룹에만 추가하면 끝이죠. 이렇게 하면 권한 관리가 훨씬 간편해집니다. AWS 콘솔 로그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루트 사용자는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로 로그인합니다. 하지만 IAM 사용자는 조금 다릅니다. 계정 아이디와 사용자 이름,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계정 아이디는 12자리 숫자로 이루어진 AWS 계정의 고유 번호입니다. 예를 들어 2233 2와 D와 같은 형태죠. 이 번호는 계정을 만들 때
자동으로 부여되며 변경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두 자리 숫자를 외우기는 어렵습니다. 다행히 AWS는 계정 별칭 기능을 제공합니다. 계정 별칭은 계정 아이디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친숙한 이름입니다. 예를 들어 My Company Dev라는 별칭을 만들면 IAM 사용자는 두 자리 숫자 대신 이 별칭으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로그인한 사용자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STS는 Security Token Service의 약자로 보안 토큰 서비스입니다. STS 객체를 생성한 후 get color identity 메서드를 호출하면 현재 로그인한 사용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러가 발생하면 에러 메시지를 출력하고 성공하면 계정 ID 사용자 ARN, 사용자 ID를 출력합니다. ARN은 Amazon Resource Name의 약자로 AWS 리소스의 고유 식별자입니다. 실무에서는 여러 AWS 계정을 번갈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발 계정, 스테이징 계정, 프로덕션 계정이 따로 있을 수 있죠. 이때 실수로 프로덕션 계정에서 작업하다가 중요한 데이터를 삭제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크립트를 실행하기 전에 get color identity로 현재의 계정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리전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리전은 AWS가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지리적 위치를 의미합니다. 마치 은행 지점을 선택하듯이 서비스를 어느 리전에 만들지 결정해야 합니다. AWS는 전 세계에 30개 이상의 리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 도쿄, 싱가포르, 버지니아, 오하이오, 프랑크푸르트 등이 있죠. 리전은 완전히 독립적으로 운영됩니다. 서울 리전에서 만든 EC2 인스턴스는 도쿄 리전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데이터도 리전 간에 자동으로 복제되지 않습니다. 마치 다른 나라의 은행 지점처럼 각자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입니다. 한국에는 서울 리전이 있으며 리전 코드는 App Northeast 2입니다. 리전 선택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리전 선택은 매우 중요하며 세 가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레이턴시, 즉 지연 시간입니다. 사용자와 서버 사이의 물리적 거리가 멀수록 응답 시간이 길어집니다. 한국에 있는 사용자가 미국 버지니아 리전의 서버에 접속하면 왕복에 수백 밀리초가 걸립니다. 반면 서울 리전을 사용하면 수십 밀리 충분합니다. 두 번째는 비용입니다. 같은 서비스라도 리전마다 가격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동부 버지니아 리전이 가장 저렴하고 아시아 태평양 리전들은 조금 더 비쌉니다. 세 번째는 규정 준수입니다. 어떤 나라들은 국민의 개인정보를 자국 내에 저장하도록 법으로 강제합니다. 한국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다룬다면 서울 리전을 사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안전합니다. 가용 영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리전 안에는 가용 영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용 영역은 Availability Zone의 약자로 AIS라고 부릅니다. 가용 영역은 리전 안에 있는 물리적으로 분리된 데이터 센터입니다. 서울 리전에는 4개의 가용 영역이 있습니다. 각 가용 영역은 서로 다른 건물에 있어서 한 곳에 화재나 정전이 발생해도 다른 곳은 정상 운영됩니다. 고가용성을 위해서는 여러 가용 영역에 서버를 분산 배치해야 합니다. 하나의 가용 영역이 다운되어도 다른 가용 영역의 서버가 서비스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장애가 발생해도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모든 리전을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EC2 객체를 생성할 때 US East 1 버지니아 리전을 지정합니다. 그 다음 Describe Regions 메서드를 호출하면 모든 리전의 목록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에러가 발생하면 에러 메시지를 출력하고 성공하면 사용 가능한 리전들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각 리전을 순회하면서 리전 이름과 엔드포인트 주소를 출력합니다. 이 정보를 통해 어떤 리전들이 있는지, 각 리전의 엔드포인트는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멀티 리전 배포를 고려할 때 유용한 정보입니다. 프리티어의 3가지 유형을 알아보겠습니다.
프리티어는 AWS 신규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무료 사용 혜택입니다. 첫 번째는 12개월 무료입니다. 계정 생성일로부터 12개월 동안 특정 서비스를 일정량까지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EC2 디더 마이크로 인스턴스를 월 750시간, S3 스토리지, 1GS, AWS 데이터베이스를 750시간 등이 포함됩니다. 750시간은 한 달이 약 720시간이므로 인스턴스 하나를 한 달 내내 띄워놓아도 무료입니다. 두 번째는 항상 무료입니다. 12개월이 지나도 계속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들입니다. 램다는 매달 100만 건의 요청이 무료입니다. 세 번째는 무료 체험으로 특정 기간 동안만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들입니다. SageMaker는 처음 2개월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프리티어 주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프리티어의 가장 흔한 함정은 한도 초과입니다. 예를 들어 EC2는 D2 마이크로 인스턴스만 무료이고 T2 스몰로 만들면 과금됩니다. S3는 5GB까지 무료이지만 10GB를 저장하면 초과한 5GB에 대해 과금됩니다. RDS는 DB 띠뚜이퉁필코만 무료이고 DB 띠띠띠띠뚜는 스몰은 유료입니다. 또한 데이터 전송 비용도 조심해야 합니다. EC2 인스턴스 자체는 무료라도 인터넷으로 데이터를 많이 보내면 아웃바운드 데이터 전송 비용이 발생합니다. 프리티어에는 월 15GB의 데이터 전송이 포함되지만 동영상 스트리밍 같은 서비스를 만들면 쉽게 초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프리티어 한도를 항상 확인하고 임계값 알림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용 모니터링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안전하게 프리티어를 사용하려면 몇 가지 전략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비용 알림 설정입니다. 클라우드워치 알람을 설정하면 예상 비용이 임계값을 넘을 때 이메일로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AWS 콘솔의 빌링 프레퍼런스에서 프리티어 한도의 85%를 사용했을 때 알림을 받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Cost Explorer 활용입니다. 지금까지 발생한 비용을 서비스별, 리전별, 태그별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태그 관리입니다. 리소스를 만들 때 environment, test project, learning 같은 태그를 붙여두면 나중에 테스트용 리소스만 모아서 비용을 확인하거나 일괄 삭제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정리 습관입니다. 테스트가 끝나면 즉시 리소스를 삭제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번 달 비용을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Cost Explorer API를 사용합니다. 먼저 Cost Explorer 객체를 생성할 때 East1 리전을 지정합니다. 비용 서비스는 버지니아 리전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오늘 날짜를 가져오고 이번 달 1일을 계산합니다. Get Cost and Usage 메서드를 호출할 때 Time Period로 이번 달 1일부터 오늘까지를 지정하고 Granularity는 monthly 월별로, Matrix는 unlanded cost 혼합되지 않은 비용으로 설정합니다. 결과에서 총 비용을 추출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출력합니다. 이 스크립트를 매일 자동으로 실행하도록 설정하면 비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비용이 0보다 크면 프리티어 한도를 초과했을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 메시지를 출력합니다. 흔한 과금 실수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Elastic IP를 할당하고 방치하는 것입니다. Elastic IP는 고정 IP 주소인데 EC2 인스턴스에 연결 않고 그냥 할당만 해두면 시간당 0.0055달러씩 과금됩니다. 한 달이면 약 3.6달러입니다. 두 번째 실수는 EBS 볼륨을 삭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EC2 인스턴스를 종료해도 기본 설정에서는 연결된 EBS 볼륨이 자동으로 삭제되지 않습니다. 인스턴스는 삭제했는데 스토리지는 남아서 계속 과금되는 경우가 있죠. 세 번째는 RDS 백업입니다. RDS는 자동으로 백업을 생성하는데 백업 스토리지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프리티어에는 20GB 백업 스토리지가 포함되지만 데이터베이스가 커지면 쉽게 초과합니다.
이런 실수들을 방지하려면 정기적으로 리소스를 점검하고 불필요한 것은 즉시 삭제해야 합니다. 프리티어 활용 팁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프리티어 한도를 항상 확인하세요. AWS 콘솔의 빌링 대시보드에서 현재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AWS 버젯으로 월 예산을 설정하세요. 월 예산을 $10로 설정하면 예행 비용이 $10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알림을 보냅니다. 실제 비용이 아닌 예상 비용을 기준으로 하므로 한도를 넘기 전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셋째, Trusted Advisor를 활용하세요. 이 서비스는 계정을 분석해서 비용 절감, 성능 개선, 보안 강화 등의 추천 사항을 제공합니다. 넷째, 12개월 만료일을 캘린더에 표시해 두세요. 프리티어는 12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유료로 전환됩니다. 만료 전에 필요 없는 리소스를 정리하면 불필요한 과금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AWS 클라우드 시작하기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면 AWS 클라우드의 정의와 특징, 계정 가입 프로세스, 루트 사용자와 IAM 사용자의 차이, 콘솔 로그인 방법, 리전 선택의 중요성, 그리고 프리티어 활용 전략까지 다루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AWS 클라우드 여정을 자신 있게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프리티어를 활용하면 12개월간 무료 많은 서비스를 실습할 수 있습니다. 비용 알림을 설정하고 IAM 사용자로 안전하게 작업하며 서울 리전을 선택해서 빠른 서비스를 만들어 보세요. 감사합니다.